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빈틈없이 시장을 움직이는 월가의 뷰와 뉴스를 짚어드리는 빈난스의 특파원입니다. 요즘 월가는 물론이고 전 세계 미국 투자자들에게 핫한 주제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보복세 얘기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미국 배당이나 국채 이자 같은 이런 투자 소득에 대해서 엄청나게 세금이 오른다더라 하면서 불안감이 크신 것 같은데요. 상세한 내용들 좀 짚어보고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30일 파이낸셜 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함께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트럼프의 이 빅 뷰티풀 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또 이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그 감세안이죠. 이 감세안 안에 시한폭탄이 숨어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 새로운 보복세가 월스트리트를 긴장시키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들입니다. 모두 다 이 빅 뷰티풀 빌, 이 지난달 22일 하원을 통과했는데 이 법안의 세부 내용 중에 899조 이 특별 조항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 899조를 지금 이 리벤지 텍스라고 지금 다들 부르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미국이 차별적이라고 지정한 이제 특정 국가에 대해서 그 해당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올리는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등에 대해서 세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감세안이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이 안에서 이 899조라는 조항이 발견된 게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도 한 일주일 후입니다. 저도 이게 화제가 되고 나서 개장 전 10분만이나 백브리핑 등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아직 상원을 통과해야 됩니다. 확정이 되지 않은 내용이고 현실화될 수 있는가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미리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이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특별히 미국 국채 금리가 더 오른다거나 미국 증시가 하락한다거나 셀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특별히 더 심해지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최근에 이런 불안감이 큰 상황이니까 오늘 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헤드라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조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자본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를 나누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지금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죠. 법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말고 다른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또 무기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원래도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시켜준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부적절하고 안 좋은 조치다라고 이제 월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월가 내에서도 그렇지만 해외에서 특히 더 걱정의 시선이 많습니다. 호주의 이 페퍼스톤 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객들이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상세 설명하는 보고서를 따로 만들어야 했다. 실제로 안 그래도 이 미국 국채에 대한 걱정들이 쌓이고 있던 와중에 진짜로 이런 불리한 세금까지 더해진다면은 미국채를 팔아야 할 명분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진짜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런 의문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899조의 이 독소 조항을 가장 먼저 발견했었던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외국인 보유 자산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미국이 자신들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미국 자본시장의 가장 큰 강점인 개방성을 위협하는 조치다라면서 자본전쟁의 이 가능성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안츠 CIO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의 자본 통제가 사실상 시행된다면은 달러 가치가 지금 더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JP모건도 미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매력이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것이 이대로 정말 시행이 된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골드만삭스와 KPMG, 로펌 등등의 보고서를 제가 좀 모아서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개요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안에 들어있는 한 조항이에요.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개인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 보복성 원천징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게 이 조항의 목표입니다. 실제로 이 unfair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불공정한 세금이 도대체 무엇이냐? 법 조항에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OECD의 이 필러 2 조항 글로벌 최저 한세 안에 들어가 있는 소득 산입 보완 규칙
Undertaxed Profits Rule이라고 이제 UTPR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기재부에서는 소득 산입 보완 규칙이라고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디지털 세금, 우회 이익 세금 이런 것들 그리고 플러스 재무부 장관이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해외의 모든 세금 기타 등등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 그렇게 판단하면 차별적이라고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명확하게 딱 되어 있는 요 세 가지 세금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요 세 가지는 모두 다 사실상 이 다국적 기업들, 특히 이제 미국 빅테크들이 다른 나라에서 너무 많은 소득과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세금은 그 나라에서 너무 안 낸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의식으로 도입된 세금들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UTPR 같은 경우에도 다국적 기업이 15% 미만의 실효 세율로 과세가 되고 있다면은 다른 나라에서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애플 미국 본사에 세율을 12%만 매기고 있다고 해보면은 애플의 자회사가 소재한 다른 국가들은 이 15%보다 낮은 12%의 세금만 미국에서 내고 있으니까 3%포인트만큼 이 다른 자회사를 두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즉, 애플 본사 같은 경우는 이 3%포인트만큼의 세금을 가령 이제 한국이나 다른 자회사를 두고 있는 나라들에 나눠가지고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디지털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들, 뭐 그냥 미국 메타, 뭐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회사들이 지금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그 나라에서 법인세는 거의 안 낸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기준으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프랑스, 뭐 영국, 이탈리아 등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이것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미국 기업의 차별이다라고 미국은 반발을 해왔었습니다. 우회 이익세, 이것도 구글세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상 이제 구글, 미국 빅테크를 겨냥해서 2015년에 영국에서 도입된 건데, 영국에서 도입하고 나서 뭐 호주, 캐나다, 일부 국가들도 지금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구글세 도입할 뻔 하다가 지금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다국적 기업이 뭐 라이선스 수수료나 뭐 지재권이나 이런 인위적으로 이전을 미국 본사에 이전을 해가지고 자회사, 이 해외 자회사에서는 이 수익을 많이 쪼그라뜨려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UTPR을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2022년에 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국내법에 반영을 했고, 이 UTPR은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5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에 진짜로 이 조항이 도입이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이 소득 산입 보완 규칙이 이 미국의 불공정한 세금이라고 미국이 단정한 이 세금을 운영하고 있으니 차별국가다라고 지금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세금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 EU 대부분, 그리고 영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한국, 노르웨이, 스위스 이 정도가 지금 가장 주요 국들에서는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세금을 내게 되는 사람들, 법인은 누구냐? 이런 식의 불공정 세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미국이 지정한 차별 국가라고 낙인이 찍힌 그런 국가의 개인, 법인, 정부, 국부펀드, 정부기관 등등등이 모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지분 5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해외 법인인데 미국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제 미국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국인이나 미국 법인은 이제 제외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의 내용만 보면은 A라는 국가가 미국 기업에 이런 불공정한 과세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이 해당 국가는 차별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 해당 A국의 개인이든 법인이든 국부펀드든 뭐 중앙은행이든 미국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면은 세율을 더 세게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과세 대상이 뭐냐?
이자, 배당, 임대료, 급여, 연금, 로열티 등등 미국 원천 소득으로 규정된 것들, 여기에 이제 우리의 배당 소득이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자본이득, 그리고 미국 내의 사업 연결 소득, 외국 법인이 미국에 지점을 두고 있을 때 해당 소득세, 이런 것들이 이제 세율 인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데요. 예외가 될 수 있는 것들, 첫 번째는 배당 소득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냥 나는 일반 주식을, 미국 상장 주식을 매매하면서 올리는 그 소득에 대해서도 뭔가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답만 말씀드리면 아닌 것으로 지금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본이득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사실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미국 세법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상 외국인이 미국 상장 주식을 거래해서 번 돈은 미국 세법상 원천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조항에서도 예외가 될 것으로 지금 법조계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미국 국채에 대한 이자 소득도 과연 이런 세율 인상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건데, 가령 정부, 중앙은행, 국부펀드 등등도 지금 이 대상에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중앙은행이나 해외 국부펀드가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의 대상이 된다면은 굳이 나 이제 좀 팔아야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즉, 이 외국인의 미국 자산 매도, 셀 아메리카를 또 부추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이제 여기에서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일단 현행 문구로 보면은 이것도 아마도 예외가 될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이 미국 세법상 이 포트폴리오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포트폴리오 인터레스트는 쉽게 말해서 이제 미국에서 미국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나 미국 회사채나 미국 이 MBS, 모기지 담보증권, 이런 미국 채권에 투자해서 받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역시 원천 징수 대상에서 예외로 해주는 이 조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포트폴리오 이자 면세 조항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번에 이것도 유지가 될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서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이번에 또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899조가 이대로 도입이 되면은 미국 국채에 대해서도 과세가 더 많이 돼서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막 과세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중요한 예외 조항들이 있지만 어쨌든 예외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과세를 늘린다는 것이냐, 원천 징수 세율을 연간 5%포인트부터 시작해서 매년 5%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까지 세율을 올릴 수 있다, 징벌적인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내용입니다. 물론 수정될 수 있지만 현재 이런 내용을 갖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는 이자, 배당, 임대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천 징수 세율은 30%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대부분의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과는 이 상호 조세 조약을 맺고 이 투자에 대한 소득 세율은 좀 많이 낮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0에서 15% 이런 식으로 다 거의 절반으로 낮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미국과 상호 조약을 맺고 미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 소득 세율은 0%,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지분이 10% 이하면은 15% 이렇게 지금 매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은 15%에서 최대 20%포인트가 오른 3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다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 국채 이자 소득에 대해서 뭔가 세금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아마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요. 이제 추가로 또 오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6월 5일 날 인터뷰를 통해서 이 포트폴리오 이자 예외, 즉 미국채 투자에 대한 이 이자는 과세에서 예외를 할 것을 좀 더 명확히 하겠다라고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899조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좋은 정책인데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상원이 지금 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마이크 존슨은 이제 하원 의장으로서 하원에서 이거를 이제 상원으로 넘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어떻게 될지 보고
또 이제 하원에 넘어와서 다시 그것을 상의를 해야 되는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상원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봐야 하는데 지금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채권에 투자해서 받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것을 조금 더 명확히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직접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미국도 지금 좋지 않죠.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채 수요가 더 위축이 되고 그러면 미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고 그러면 미국은 지금 이 재정 적자 우려에 시달리고 있는데 뭐 차입 비용은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수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조항은 아무래도 많이 손질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조항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한국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미국판 최저한세라고 이제 불리는 BEAT, 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라고 하는 이 BEAT 세금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 OECD에서 도입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반기를 들면서 이제 자기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도 역시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이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지금은 이 세율이 10%입니다. 근데 이거를 12.5%로 즉 외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미국 내에서 연간 총수입이 총 매출이 5억 달러 이상인 다국적 기업들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세금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많죠. 뭐 삼성전자도 있고요. 현대차그룹도 있고 뭐 LG, 엔솔 뭐 등등 많이 있죠.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또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도 지금 미국에 투자하라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투자 유치 정책하고 또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트럼프 감세안 이 899조의 내용이고요. 사실 그래서 어디에 한국 투자자들에게 예상되는 영향은 정리를 해보면은 배당소득 세금은 확실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현재 미국 배당 원천세율 15%에서 20%, 25%, 가장 높게는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조항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바로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너무 미리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이에요. 또 국채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미국 내 한국 기업들도 다만 이제 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 BEAT 세율이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좀 대응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계속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실제 시행 가능성은 의문이 있다라고 이 899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공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나 이 맥더머 로펌 등등도 지금 이 899조가 협상용 카드이지 실제로 이렇게 시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세금은 철회돼서 시행되지 않거나 실제적인 영향은 상당히 미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넣었느냐? 미국 빅테크에 불리한 이 최저한세, 디지털세 이런 것들을 철회시키기 위한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무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들도 가령 지금 세율을 한 번에 20%포인트 올리는 게 아니라 5%씩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점이나 발효일을 최대한 좀 늦게 해서 내년 1월 1일 빨라야 내년 1월 1일로 이렇게 예상되도록 하고 있는 점이나 여러 가지가 협상 여지를 좀 극대화하기 위한 카드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왜냐? 결국 이것도 트럼프 정부 이후에 미국의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불확실성을 또 키우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 법이 될지 안 될지 그것조차도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사실은 알 수 없겠죠. 의회에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또 이 조항들만 봐도 굉장히 재량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가령 차별적인 해외 국가를 지정하는 절차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이 세금들을 일단 운영하고 있는지, 플러스 재무부 장관이 봤을 때 니네 이거 좀 차별적인데? 라고 판단하면은 그냥 그 해당 국가가 차별 국가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또 지금 여러 가지로 면세 조항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희망적인 낙관론이 있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또 아직 모르는 거죠. 양자간 조세 조약에 따라서 지금 세율을 많이 낮춰놓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배당소득도 원래 기본 30%에서 우리나라가 15%로 낮춰진 것도 이런 양자간 조세 조약 덕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899조에서는 이거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 30%가 기본선이 돼서 최대 5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문제가 되겠죠. 또 이 국채 투자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 면세한다라고 하는 이 포트폴리오 이자 면세 규정도 지금 백악관에서는 이거 우리가 뒤집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그렇게까지 가진 않겠지만 역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도이치방크는 만약에 진짜로 이 포트폴리오 이자 면세 규정이 뒤집힌다면 미국 국채의 실질 수익률이 100bp 하락할 수도 있다. 그만큼 미국 국채의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대로 도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만약 도입이 된다고 해도 해외 기업들도 어쨌든 대응 전략을 또 마련하겠죠. 미국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조정을 한다거나 세금 비용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또 대응을 한다거나, 또 이것도 역시 불확실성이 될 수 있고요. 또 골드만삭스는 이런 식의 미국 정책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이제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유럽, 내수, 소형주 이런 데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빅테크의 불리한 세제를 철회하기 위한 조치들이니까 미국 빅테크에 결국 유리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빅테크, 특히 이제 유럽이 미국 빅테크들을 겨냥해서 불리한 세제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이 불만이기 때문에 이대로 도입된다면은 사실 한국보다는 이제 유럽이 가장 큰 타깃인데요. 골드만삭스는 만약에 이대로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스톡스 600 지수가 1에서 2% 정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은 아니고요. 좀 장기적으로 본 것 같아요. 결국 이것 때문에 증시가 엄청나게 큰 흔들릴 가능성까지는 보지 않고 있는 거죠. 업종별로 보면 어디가 가장 타격이 큰가 분석한 걸 보면은 아무래도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업종들이 가장 좀 문제가 되겠죠. 평균적으로 스톡스 600 기업들의 미국 매출 비중이 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미디어, 헬스케어, 식품, 음료, 담배, 통신, 산업재, 화학, 자동차 이런 쪽이 미국 매출 비중이 높아서 여기가 좀 더 섹터별로 봤을 때에는 이대로 도입된다고 하면 좀 불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불확실성이 결국 문제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도입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월가에서 또 전 세계에서 난리냐. 결국 핵심은 이 조항이 실제로 시행이 되든지 안 되든지와 무관하게 이것이 법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하원이 이것을 통과시켰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 미국에 대한, 미국 자산에 대한 글로벌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입니다. 외국 자본에 대한 과세, 이거를 이제 새로운 레버리지 수단으로 해서 만약 관세가 안 되더라도 우린 이거를 또 때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무역전쟁이 자본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좀 다들 불안한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게이브 칼 리서치의 말이 참 와닿는 것 같은데, 이것이 미국 기업의 불리한 글로벌 조세 제도를 철회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도 결국 트럼프 정부로서는 그 무기를 써보기도 전에 채권 시장이 흔들려서 자충수로 써보지도 못하고 철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UBS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즘에 이 셀 아메리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왜냐? 결국은 미국 기업들의 이 혁신적인 역량들, 높은 재무 투명성, 기업 지배구조, 무엇보다 이 가장 풍부한 유동성과 이 깊은 큰 규모를 지닌 금융시장, 이런 거를 봤을 때 물리적으로 셀 아메리카가 계속되기는 힘들다라고 UBS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식의 조항들이 자꾸 나온다면은 셀 아메리카에 대한 내러티브를 더욱 부각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중기적으로 미국 자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촉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미국 국채에 대한 해외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대신 뭐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요즘 다른 대체 자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안 그래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미국 국채의 이자 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의도만으로도 지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미국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 수요를 앞으로도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우리가 봐야겠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제 빠르면은 7월, 늦어도 8월 중순까지 아마 최종 법안이 모양이 나타날 텐데요. 그때 어떻게 마지막까지 조율이 되는지 지켜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 소득은 확실히 늘어날 수도 있지만 미국채는 당장 과세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